네, 수급 체크와 더불어서 오늘의 또 다양한 종목들 이야기들 해봤습니다. 이제 종목이 보이는 뉴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IS셋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입니다. 좋은 날이죠. 그러니까요. 네, 우선 첫 번째 기사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종목이 보이는 뉴스 첫 번째 기사인데요. 어느새 900원 위협받는 엔화, 쌀떼쟁이자 엔테크 몰린다라는 제목의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엔화 값이 900원대 붕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8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자, 엔화 저가 매수 수요로 인해서 엔화 예금도 늘었다라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일본 여행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은 투자 종목을 또 연구를 하셨네요. 어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그 엔화가 굉장히 이제 약세로 돌아섰고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상을 좀 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이제 일본 증시가 급등을 하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글로벌 증시에서 일본 증시의 급등이 지금 세계에서 아마 제일 큰 반향을 좀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여기에 투자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이제 일본 증시와 엔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엔저 현상이 지금 현재 900원 초반대, 이전 저점이 80원 중반대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직전 저점을 훼손시킬 만큼 상당히 이제 지금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글로벌 증시가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는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보다는 양적 완화, 오히려 질적 완화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지금은 엔저 현상이 좀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8년 만에 이제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엔화 예금이 최근 한 10거래일 만에 4대 은행에서 한 16%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10일 만에 은행 잔고에 엔화 잔고가 16% 증가했다는 건 이제 어마어마한 액수고, 좀 전에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일본 여행이 상당히 붐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항공 숙박료가 상당히 저렴해졌고, 엔저 수혜주에 대한 부분도 이제 서서히 증시에 조금씩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엔저 수혜를 기대할 때는 아무래도 가장 크게 반영되는 부분이 일본에서 부품과 소재를 수입하는 IT 제품군과 특히 정밀기계, 공작기계 이쪽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뭐 현대인프라코아 역시 이제 건설기계 쪽이 강한데 핵심 부품 일본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하천기곡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공작기계 쪽으로 생산을 하는데 정밀기계 쪽으로는 일본 소재를 부품을 많이 갖다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TFT LC도 유명한 롯데 시스템도 핵심 부품을 일본에서 갖다 쓰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원재료 부담이 좀 줄어들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 엔화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일본 핵심 부품들을 들여오는 수입을 하는 기업들로 집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볼만한 섹터 종목들이 사실 건설기계 쪽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기계는 최근에 엔저 영향도 좀 있지만 이전에 미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한 모멘텀이 좀 형성이 되었습니다. 건설 장비 자체가 굉장히 호조로 가고 있고 엔저 효과로 일본에서 공급받고 있는 부품 비용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제 북미 인프라법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현대투산 인프라코아 같은 경우는 북미 그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로 해서 85%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도 상당히 등락을 좀 크게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단기간에 너무 급격히 반영되면서 주가는 조금 가열권에 있는데 이런 가열권이 조금 쉬어갈 때 우리가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고 가격적인 측면을 본다면 매수가는 한 1,500원 정도 지금 정도에서 살짝 눌려지는 구간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목표 가격은 짧게는 13,500원 정도로 보시고 좀 더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분은 분할 청산 손절 가격은 9,100원 내외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 인프라 코어 말씀을 주셨고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의 현재 딜러망을 가진 유일한 또 건설 장비 기업이라고 해서 또 관련주로 조금 움직일 수도 있겠죠. 네, 그쪽하고 지금 아마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상당히 관심이 많을 건데 실제 계약은 논의했거나 우크라이나 재건 협의회와 어느 정도 소통이 된 것은 현대투산 인프라코아 그리고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다산그룹의 다산네트워크스 이런 정도가 실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협정 체결 내지 어느 정도 회의가 진행된 상태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조금 우리가 테마성에 가깝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HD 현대 인프라 코어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자, 종목이 보이는 뉴스 두 번째 기사 보시겠습니다. 억대 연봉의 쇼 호스트보다 낫네.
잘 나가는 완파녀의 정체 바로 가상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가상 인플루언서 시장에 대한 한경 기사 보고 계신데요. 자, 사진 속에 보이는 여성은 롯데 홈쇼핑의 가상 인플루언서, 이름은 루시라고 하네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미우미우 브랜드의 그 가방을 25분 만에 완판을 시키고요. 위닉스 미니 건조기도 뭐 30분이면 완판시킨다고 합니다. 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리스크도 적고 또 관리도 쉽고 그룹 내에서 IP를 이렇게 활용하기에도 용이를 해서 굉장히 강점으로 꼽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상인지 인플루언서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화되고 있고 상업화를 구현할 기술들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데 사실 이런 가상 인플루언서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 25년 전에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고 처음에 이제 출발을 했었죠. 근데 그때 왜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갑자기 중단됐냐면 인기가 없었다는 부분보다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광고 수익이나 혹은 모든 상업적 활동에 비해서 이 가상현실을 구현하기 위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중단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VFX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상업화시켜주는 기술에 좀 근접했습니다. 우리가 영화 제작이나 드라마 제작할 때 뭐 SF 혹은 뭐 이런 기술들에 대한 그 부분을 많이 말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비주얼 이펙트라는 이 VFX 기술이 나오면서 가상현실을 좀 구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상업화됐다. 그래서 활동 영역이 이제 최초로 보면 최근에 이제 유통업계 쪽으로 가장 많이 그 진출을 좀 하고 있고 롯데나 신세계가 좀 전에 기사를 보신 것처럼 가상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라이브 이커머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부분이 대우가 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면 유통과 엔터테인먼트가 같이 이제 합쳐지는 리테일 엔터테인먼트라는 새로운 이제 영역이 개척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더 어깨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VFX 기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각 특수 효과 뭐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거기서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비주얼 이펙트라고 해서 가상현실을 조금 더 환경이나 혹은 등장인물들을 좀 리얼하게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이 기업에서 우리가 좀 주목했던 부분은 가장 유명했던 부분이 이제 덱스터고요. 위직 스튜디오나 자이언트 스텝들이 관련주로 좀 포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이제 덱스터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이 VF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한번 급등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조금 볼만한 구간이 그 덱스터인데요. 덱스터는 실제로 이제 이 VFX 기술을 구현하는 기업인데 이미 관련 매출이 100억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잘 될 거라는 기대감보다는 현실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애플의 알고 계시겠지만 MR 헤드셋 출시가 예정되면서 논란은 있지만 이제 역시 이 메타와 애플이 이 가상현실 세계로 접어들면서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역시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좀 정책을 잠깐 보면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이 VFX 관련된 기업들이 시세가 한번 급등한 이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이 조정구가 마무리를 보면 될 것 같고 덱스터는 1,500원 전후에서 접근을 좀 하시고 목표 가격은 14,000원, 손절 가격은 9,700원 내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덱스터의 가격 전략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눌림목 나오면은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부분, 그리고 목표가는 14,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한번 잘 지켜보면 좋을 종목들 하나 일단 저희가 그러면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공략주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BH입니다. 최근에 물론 반도체나 2차전지, 소재, 2차전지, IT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BH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바일폰, 휴대폰에 들어가는 연성 FPCB 기판인데 소형화되어 있고 연성화되는 것에 좀 특장점이 있는 기업입니다. 네,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죠. 네, 그렇죠. 이제 그 효과도 사실 조금 기대를 할 수 있고 특히 1분기에 실적이 조금 좋지 않았는데 이거는 이제 애플 방향 기술 매출이 조금 몰려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1분기에 애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저점일 수 있다는 관점을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최근에는 모바일뿐만 아니라 전장 부품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좀 될 것 같고요. 애플 아이패드에도 이제 그 OLED가 채택된다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매출은 확대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이전을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은 코스닥 150에서 공매도의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코스피로 이전되고 나면 이 공매도가 대부분 환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 시장에서는 공매도 압박 없이 주가 흐름이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합니다. 가격은 이제 바닥권에서 소폭 이제 상승하는 구간에 좀 들어와 있는데 매수 가격은 지금 가격에서 뭐 큰 차이 없습니다. 26,500원 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32,000원까지, 손절 가격은 21,500원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BH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6,500원 선, 그리고 목표가는 32,000원, 죄송합니다. 32,000원대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오늘 그래서 나온 기업 종목들을 보면은 HD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덱스터이에서 BH가 있는데 저희가 투자 금은 또 한정돼 있으니까요. 만일 집중을 좀 해 본다면 어떤 식의 비중이 지금 합당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중장기 포지션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네. BH를 좀 매수하시는 비중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단기 모멘텀을 좀 따라가신다면 지금 가격 부담이 있지만 시세 달리기 좋은 HD 현대인프라코어로 좀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사실 어떻게 보면 난처하실 질문을 조금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장의 시장 전략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FOMC 이후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이 본격 반영되는데 사실 이제 선물 옵션 만기주기 때문에 미국은 이 가격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이나 주 초반, 다음 주 초반에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중간중간 상승했지만 4일 연속 음봉이었고 코스닥도 이틀 전에 하락폭을 만회하지 못하면서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선조정을 받았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오늘 정도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는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를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외국인 수급이 이제 지속되는 쪽이 반도체나 자동차 쪽인데 여기는 뭐 메가 수급이기 때문에 계속 쉬었다 상승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주목을 계속 하셔야 되고 코스닥에서는 이틀 전 보신 것처럼 공매도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종목들은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전체적인 포트를 코스피 업종 대표 중대형주로 조금 잡고 네네. 코스닥은 비중을 조금 줄여서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엊그제 이제 무더기 한가 사태가 좀 나서 굉장히 투심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어제는 거래 정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래 정지 혹시 업데이트된 부분이 좀 있을까요? 오늘은 재개가 되나요? 아마 이제 그게 이전에 우리가 SG 그룹에서 나왔던 부분 때문에 거래 정지를 상당히 좀 빨리 했고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전의 조치에 대해서 좀 늦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조금 금감원에서 계속해서 가감한 조치를 이어갈 것 같고 지금 현재 특정 뭐 카페나 특정 단체에 의해서 주가가 조작됐다, 시가가 조작됐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계속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지만 주가가 이유 없이 상승하거나 펀더멘탈과 너무 무관하게 움직이는 종목에 비중을 크게 두어서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게 이제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미 증권회사에서 미리 신용거래를 제한할 정도로 리스크가 노출돼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의 이슈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말씀 또 정확하게 또 전달해 주신 이지환 대표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